엄마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험 영어 있죠. 그 시험 영어를 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하죠? 시험 영어하고 도움이 된다고?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거예요. 단어가 어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사실 어린아이들이거든요. 미취학 아이들도 되기도 하고 초등 저학년, 고학년은 그래도 괜찮은데 초등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이제 그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라면 오늘 한번 좀 신경 써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어려서부터 문법 교육 뭐 지나치게 엄격하고 꼼꼼하게 수업 받는 걸 토대로 시험을 치르면서 저희들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어 원서를 읽을 때 기본 문법 지식을 그 베이스로 해서 똑 떨어지는 해석 같은 걸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원서에 써 있는 문장을 예전 저희들 세대처럼 예전 저희들처럼 이렇게 영어 문제집 풀 때 기억을 막 되살려 가지고 쪼개고 그러니까 문장을 제대로 그냥 올고지 부른 게 아니라 문장을 보면서 계속 쪼개는 거야. 무슨 용법 막 쪼개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영어 원서를 읽을 때 특히 어린아이들이 읽을 때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문장 하나만 보게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이 문장이 어떤 느낌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일단 쪼개기를 아이들한테 먼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즉 책 속의 문장을 하나만 뜯어보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몰두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못 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못 보고 흘러가기가 굉장히 쉽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책 한 권, 그 책에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그 느낌 그런 여러 가지 책이 주는 그 교훈적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읽기도 전에 아이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이 주는 기쁨을 느끼기 전에 이미 어렵다. 리딩, 영어책 읽는 건 진짜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성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책 읽는 게 정말 즐겁다. 영어책 읽는 것도 정말 재밌다. 이런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 우리 엄마들 옆에서 아이들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지 감시를 한다거나 막 아이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으면 빨리 외우라고 막 일일이 외우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문장이 주는 그 의미 자체, 그 느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읽어 나가게 도와줘야 돼요. 막 옆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렇게 애기한테 계속 확인을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여기서 또 그 중요한 건 아이가 물어본다거나 아이가 이것은 좀 의미 파악이 안 되니까 찾아달라고 한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옆에 도와줘야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단어 하나 따먹어 주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이들이 읽는 원서를 보면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집 있잖아요. 영어 문제집. 독해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집 한 권에는 정말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수많은 문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쵸? 영어 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해리포터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해리포터가 옆에 있어서 잠깐. 이거 해리포터 한번 봐볼까요? 이 한 권을 읽는다고 한다 치면 영어 문제집에 있는 그 문장을 훨씬 넘어서는 문장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문장을 문법적 사고로 접근해서 딱 떨어지는 해석을 목적으로 하면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원서 읽기의 재미가 아니라 지겨운 공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서 읽을 때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문법을 몰라도 사실은 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꾸 책 있는 리딩을 원서 리딩을 그 문제집 푸는 것에 자꾸 비교를 한다거나 문제집 푸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책 속에서는 아이가 하나의 단어 혹은 뭐 문장을 제대로 의미 파악을 못 하더라도 계속 읽어나가게 해야 돼요. 그냥 쭉쭉쭉쭉쭉 계속 읽어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장에서는
그 다른 문장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가 이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이 막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막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뒤에서 그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은 그 문장 속에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다른 문장을 보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추라고 하죠. 그래서 유추하는 능력은 물론 책 뭐 몇 권, 영어책 원서 몇 권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책을 그래서 이 유추 능력을 생기게 하려면 어머니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책을 집중해서 읽을 때는 옆에서 단어 체크한다거나 그러면서 아이 흐름을 깨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도움 많이 돼요. 옆에서 단어 하나를 찾아주시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물어보지 않는다면 아이 나름대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그 옆에서 막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문제집이나 어휘집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1대1 대응의 그 의미를 자꾸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단어 하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문제집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만 원서를 읽는 동안에는 아이 스스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활용해서 의미를 유추해가는 거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방금 한 그 유추. 그리고 이렇게 유추하는 능력은 엄마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험 영어 있죠. 그 시험 영어를 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상하죠? 시험 영어하고 도움이 된다고? 이상하죠? 근데 시험을 위해서 결국은 아이들 사실 지금 이런 뭐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은 지금 당장은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한 건 아닌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능력이 시험을 칠 때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진짜 하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운 지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아는 아이들이 뭐 다 아는 단어나 뭐 구문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 광범위해요. 광범위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문장에서 어떤 것을 어떤 문장 혹은 어떤 단어 뭐 이런 식종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그 주제를 찾고 키워드 문장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려면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엄청 중요해요. 그 지문을 보면서 그 수능 지문 보신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그 긴 지문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해석하면 시험 시간 안에 시험을 못 봐요. 지문이 너무 길고 그 어휘도 고급 어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긴 원서를 계속 읽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원서들을 막 매번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읽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키워드 문장 찾아내는 거 유추 능력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같은 거에서도 키워드 문장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그 보충해주는 문장, 어휘 같은 것도 금방 잘 찾아내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유추 능력. 아이들에게 단어 하나하나 의미를 위한 시험 영어를 준비시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읽고 계속 읽어 나가면서 실력이 쌓아져가고 결국 시험조차도 잘 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 뭐 스펠링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셔도 돼요. 나중에 진짜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단어 외우는 능력이 상당히 깊어지거든요. 빨리 외울 수가 있고 그때 나중에 뭐 고학년에서 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정도만 돼도 아이들이 단어를 어릴 때 초등 저학년 때 뭐 5개 힘겹게 10개 힘겹게 외운 거 하루에 뭐 몇십 개도 금방 외울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뇌가 그렇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단어 하나, 스펠링 하나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이들의 뇌는 굳어있는 저희 성인들하고 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뇌 전체를 풀가동하면서 스토리를 진짜 온몸으로 느끼면서 상상하면서 읽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상상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저희 성인들의 뇌로 찾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상식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의 틀밖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가동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 속의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고 막 외우게 하다 보면 결국은 무슨 실수가 있냐면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눈앞에 나무 한 그루만 보이는 거야. 이 나무 한 그루를 빨리 해야겠다. 나무 한 그루.
하다 보면 나무 한 그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들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베다가 엄청 많이 베다고 하더라도 몇 그루는 베겠죠. 하지만 숲을 볼 수 있어야 못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 한 그루도 문제는 뭐냐면 이 나무 한 그루조차도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크기도 전에 아주 앙상하게 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그런 뭐 앙상한 나무 한 그루에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를 키우거나 그런 영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게 엄마표나 뭐 집안에서 그 영어 환경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영어 환경 만들기를 해주고 싶은 분들 혹은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아이들을 앙상하게 어휘 나무를 키우지 마시고 아주 풍성하게 숲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다? 아이를 믿어주세요. 아이가 뭐 어려운 책, 긴 책, 이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옆에서 봤을 때 무리 없이 읽어 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 얘가 이 단어 하나 막 하나하나 체크하지 마시고 모르면 아이가 모르면 더 많이 읽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읽고 계속 읽어 나가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 키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들은요 읽어 나갈 책 엄청 많아요. 영어 원서 진짜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들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즉 모르면 더 많이 읽어주고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단어 하나가 아니라 글 속에서 문장에서 책 속에서 주는 의미에 집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ye.